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진희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공매도 금지에도 증시 폭락하는 이유 모르면 당신만 손해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시황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들이 당장에 같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도 그렇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만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지는 않았지만 루닛이라는 종목 분명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장중에 급등이 또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 루닛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제가 어떻게 했다. 과거 1년 전이죠. 1년 전에 미국의 바이오 큰 손들이 꽂혔기 때문에 루닛이라는 종목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좀 시켜드렸던 게 루닛이라는 좀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닛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또 급등했던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종목이 있었느냐, 모비스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모비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급등했다가 좀 무너지긴 하지만 자, 모비스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어떻게 돼요? 자, 제가 이제 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루닛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일단 2월 달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얼마? 약 2,000원 대비해가지고 4배 정도 올랐고요. 루닛 같은 경우 사실상에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한다? 정말로 시장의 이 하락의 이유를 잘 이해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잘 따라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자, 공매도 금지와 함께 시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 아시겠지만 자, 공매도 금지 약발 끝? 코스피가 벌써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무너지는 것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상 이 공매도 금지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시장 분위기는 분명하게 지금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월요일장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서킷도 걸렸다가 레버리지가 거의 상한가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들어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매도 금지와 함께 분명히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 주 사실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죄다 무너졌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시장 지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자, 에코프로 때문이라고 좀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지금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를 사실상에 만들고 있는 거는 자, 월요일장의 증시를 많이 올렸던 것도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나와주면서였고요. 그 다음에 또 무너지는 게 뭐다? 에코프로가 무너지면서 증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공매도 금지와 함께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에 뭐 때문이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그냥 팩트만 집어넣고 본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때문이다. 라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시가 많이 무너진다, 어제도 많이 무너진다, 그제도 많이 무너진다 막 하지만 사실상의 우리나라 증시는 뭐냐고 하면은 현물 매도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현물 매도는 강하지는 않았고요. 사실상에 강했던 건 뭐다? 2차 전지의 낙폭이었던 거예요, 낙폭. 그럼 과연 2차 전지가 빠지니까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고요. 그럼 왜 지금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2차 전지가 빠지느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종목들이 하락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좀 봤을 때 이 2차 전지가 빠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인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때문이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공매도가 뭐 하냐고 하면요. 사실상의 상환 기간이 무기한이란 겁니다. 물론 상한에 대한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연장이라는 게 있죠. 연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연장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이 상환 기간이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2차 전지 공매도가 지금 금지가 되었으니까 2차 전지주들을 이제 사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외국인이라든지 입장에서는 굳이 당장에 상환을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다? 2차 전지주를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2차 전지주를. 그러니까 애초에 2차 전지주가 올라가니까 뭐한다? 증시가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상에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냐고 하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하게 2차 전지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 2차 전지가 오를 거고 2차 전지 공매도 상환을 할 거라고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공매도는 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틀 동안에 급등락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바로 단타 때문인 거예요. 단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타를 통한 개인들을 꼬셨다. 개인들을 꼬셨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거 지금 갚지도 않을 거고 지금 상환하지도 않을 건데 왜 단타를 해가지고 개인을 꼬시느냐? 이게 사실상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놓고 얘기했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반등은 기대할 수 있어도 에코프로는 사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에코프로가 사실상의 뭐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설거지하는 구간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구간대가 나온다라는 건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주가가 무너졌다가 반등을 하고 다시 반등을 치는 척 하면서 여기서 뭐 한다? 나머지 물량을 차익을 한다라는 거예요. 차익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뉴스를 본다 하더라도 정말로 뭐 한다? 2차 전지주가 하락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고 하면은 딱 보니까 뭐라고 한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국내 증권 투자 자금 석 달째 순 유출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11월 10일에 나온 오늘장 나온 뉴스죠. 보니까 전체적으로 흐름대가 어떻게 나와주고 있냐고 하면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공매도 금지라는 거를 빌미로 뭐예요? 공매도 금지라는 걸 빌미로 단기적인 이 2차 전지 수급을 넣으면서 개인들의 투심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척 꼬시고 나서 뭐한다? 여기서 개인들한테 다시 한번 차익과 함께 물량을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금지가 됐는데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그냥 팩트만 놓고 이야기하면은 2차 전지 때문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2차 전지 때문에 공매도 금지와 함께 증시가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고 하면은 자 분명하게 지금 뭐예요? 차익 실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차익 실현을 하고 있으면은 이 차익과 함께 또 뭐를 할 수 있어요? 차익과 함께 매수하는 업종들이 있을 겁니다. 왜? 수익 실현을 했으니까. 수익 실현을 했으면 이제 매수해가지고 다시 또 수익을 노려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고 하면은 외국인이 지금 공매도 금지와 함께 2차 전지주를 팔고 매수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어쨌든 공매도 금지니까 기간이 없는 거지 언젠가는 뭐 해야 돼? 상환을 해야 돼. 상환. 그럼 이 상환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증시는 올라가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상환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환을 하기 위한 매수 자금이 들어와 준다고 하면 증시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뭘 노려볼 수 있느냐? 당연하게 우리가 추가적인 증시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상승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마도 뭐가 될 확률이 높다. 외국인이 2차 전지주를 팔고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후발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과연 외국인들은 이걸 매도를 하고 어디에 매수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느냐 지금 외국인은 뭐 하고 있어요? 2차 전지 팔아치운 외국인은 지금 여기로 우르르 몰렸다라고 하는데 그 여기가 어디냐고 하면은 바로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반도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매수해야 되는 거는 외국인과 관련돼 가지고 무엇을 노려보자? 반도체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노려보자. 사실상에 그럼 반도체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또 무엇이 나올까도 중요한 건데
이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시장 속에서 내년부터 해서 반도체 가격 상승 반등 뭐 이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가 나와주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 자,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지금 이제 15일 이번 달에 미중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는 있었어요. 근데 확실한 날짜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언제로 예상을 하고 있다. 15일 날 개최로 최종적으로 조율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래도 15일에 개최가 되면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충분히 또 올라가기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중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너무 간단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된다? 채권 사가주세요. 우리나라 채권 사가주세요. 채권 가격이 너무나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채권을 사가주세요라고 중국에게 요구를 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뭐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지금 전쟁, 우리가 중동 국가 관련되는 이런 뭐 부분들이 좀 크겠죠. 어쨌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채권분도 좀 생각해 볼 게 있고, 미국은 사실상의 중국에 오히려 요구할 게 더 많은 입장을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요구할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반도체죠, 반도체. 반도체 제재를 그만해라. 그러면 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역시나 어떤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의해서 뭐한다? 이제 실적 모멘텀이 또 따라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래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나오는 게 지금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느냐. 미중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을 때, 정상회담 한다 발표 나왔을 때 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반도체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와 함께 뭐합니까?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종목들의 상승 파동을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런 업종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마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업종을 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HBM이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AI 반도체, 전체 AI 시장에 대한 챗 GPT와 함께 이런 것들의 성장성 속에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봤을 때 뭐 한다? 제가 뭐 말만 이렇게 외국인이 사고 있다가 아니라 봐도 뭐예요? 자,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오늘도 외국인은 2차 전지를 매도하고 있지만 뭐 한다고요? 반도체만큼은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히나 더 중요한 게 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국인이 반도체를 매수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매도 금지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봐도 뭐합니까? 이번 달 초부터 이미 외국인은 반도체에 집중적인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금지가 되던 되지 않던 이 증시를 롤링하는 건 2차 전지가 롤링을 하는 것이고, 2차 전지 롤링 속에서 외국인은 뭐 하겠다? 이 공매도와 함께 그냥 반도체를 나는 갖다 팔아버리겠다일 뿐이지 그 이상도, 반도체가 아니죠. 2차 전지를 갖다 팔아버리겠다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다? 오히려 반도체, 오히려 외국인은 이러나 저러나 그냥 올해 초에도 계속 얘기했죠. 외국인이 반도체 집중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반도체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뭐만 보면 된다. 바로 삼성전자만 보면 돼요. 삼성. 그러니까 삼성이 어떠한 투자를 하는지, 어떠한 사업에다 힘을 쏟는지,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발 모멘텀과 함께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과연 삼성이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주는가를 봤을 때 뭐 하고 있다? 오늘 또 뉴스가 나오죠. 삼성전자가 차세대 GPU를 개발하기 위한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자체 기술력 확보에 대한 포석.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GPU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과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을 때도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힘을 싣는구나 하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갔죠. 그럼 지금 이제 또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GPU, 그래픽 처리 장치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힘을 쏟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 GPU 관련된 이 시장에서 왜 힘을 쏟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이 GPU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또 힘을 쏟는 이유는 간단해요. GPU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다시피 뭐한다? 삼성전자가 이 엑시노스라고 있죠. 경쟁사보다 GPU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이 GPU에 대한 그래픽 처리 장치가 제일 삼성이 신경 쓰는 게 뭐냐고 하면 엑시노스라고 해가지고, 엑시노스가 뭔지는 이제 여러분들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뭐 이제 엑시노스가 사용되는 부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면 좋은 게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뭐? 이 엑시노스라는 거는요. 자, 보다시피 모바일 AP예요. 모바일 AP. 그래서 삼성전자의 모바일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엑시노스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재기를 노리는데, 이 엑시노스를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뭐에 대한 이 집중적인 투자가 나오냐고 하면요, 갤럭시입니다. 스마트폰. 나오다시피 모바일 AP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다시피 탑재를 뭐한다? 엑시노스를 핸드폰에 탑재를 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즉 이 삼성전자가 GPU라는 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는 AP 시장에서 존재감을 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이 AP 시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갤럭시와 함께 스마트폰 시장이죠. 스마트폰 시장.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에 더 힘을 쏟느냐? 아까 앞서 얘기했던 건 로봇이었다라고 하면, 로봇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면서 로봇에 힘을 쏟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GPU 이 기술 개발에 힘을 투자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 더 힘을 쏟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맞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 스마트폰이 실적이 지금까지 제대로 못 따라와주고 있었습니다. 계속 스마트폰 실적 부진으로서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스마트폰 자체적인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실적이 좀 많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보면은 뭐라고 해요? 지금 퀄컴 같은 경우 얘기하는 게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미 재고가 다 소진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AP,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주문받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적이 다시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AP 관련되어 있는, 모바일 AP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실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고가 소진되면서 새로운 재고에 대한 이런 주문, 수요가 따라와주면서 연말부터는 뭐한다? 불황에 대한 터널 끝이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 뭐 한다고요? 이 스마트폰과 함께 실적 성장 기대감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란 겁니다. 여기 플러스 뭐 한다? 삼성이 힘을 싣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 실적만 가지고서 힘을 싣는 건 아닙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이 모바일 AP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 무엇을 더 하기 시작하느냐? 과거와 똑같은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죠. 지금 더 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뭐 한다? 자, 삼성이 새 스마트폰 AP 시장에서 AI 성능을 15배 높였다라는 거죠. 이 AI 성능을 높였다라는 거는 사실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왜 AI 성능을 높이겠습니까? AI 성능이 높아져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느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갤럭시 S24의 흥행이라고 하죠. 여기도 나와있기 AP에 달렸다고 하는데, 이 AP를 통해서 AI 성능을 15배 높였다라는 거는 갤럭시 S24가 뭐한다? AI 성능이 굉장히, 보면은 그래픽 AI 성능에서 우위 가능성이라고 하죠. AI 성능을 굉장하게 크게 올려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갤럭시 S24라는 핸드폰은 어떤 핸드폰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알다시피 어제도 얘기했지만 AI 폰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은 뭐한다? 인공지능 폰으로서 바뀐다. 그전에는 똑똑한, 그래서 스마트폰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표현이 아닌 AI 폰, 인공지능 폰이 대세가 될 거다. 우리 과거에
투지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고 스마트폰이 이제 뭐가 된다? 인공지능 폰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폰에 뭐 한다고요? 이 인공지능 폰에다가 삼성은 뭐 하겠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GPU에 대한 투자는 결국 인공지능 폰에다가 승부수를 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500만 대 이상 생산 예정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AI 스마트폰 관련돼 있어서 스마트폰 관련되어 있는 결국에 모바일 AP 시장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AI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면 AI 스마트폰 이제 AI 인공지능 폰을 본다고 하면은 뭐 봐야 된다? 모바일 관련해서 이 AP와 함께 봐야 될 부분이 크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제 넷패스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넷패스는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삼성가에서 인공지능 칩 폴더블 폰에 장착한다라고 하면서 인공지능 보면은 인공지능에 접합한 프로세서 뭐 스마트폰 뭐 장착 이런 것들. 그래서 이 AI 관련되어 있는 스마트폰 이슈가 나왔을 때 넷패스가 늘 함께 움직였어요. 넷패스가. 그래서 보면은 대놓고 뭐 한다. 삼성이 모바일 AP 사업을 하면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이거는 2000년도 초부터 이미 넷패스 이꼴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최대 수혜주다. 라고 이제 이렇게 따라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넷패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최근 반도체가 많이 죽었죠. 죽으면서 자 하방 추세, 아니 상방 추세, 아직 상방 추세 터치 안 했어요. 이제 터치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켜줘야 될 구간, 기술적으로 지켜줘야 될 구간이 15,000원에서 대략적으로 한 만원 구간, 이 구간대 안에 들어와 준다고 하면 최고의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넷패스라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 속에는 늘 말씀드린 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떻게 2배, 3배, 4배, 10배가 올라가는데 한 달 만에 수익이 나겠어요. 충분히 시간이 그만큼 걸릴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종목 말고 빠른 단타 매매를 원해요. 나는 빠른 매매를 원해요 하신 분은 뭐 해달라. 이렇게 영상에 보시면 늘 제가 하단에 뭐 남겨놓습니까? 이렇게 링크를 남겼어요. 링크를 남겨놓기 때문에 링크를 클릭해달라. 100% 무료 실시간 단타 참여하기죠. 그럼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 보면은 11월 9일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 2시에 뭐예요? 메가터치를 5,700원 이하죠. 그래서 5,700원 이하 어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뭐 한다? 오늘 5,970원 이하 이상 차익을 노리고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뭐 했습니까?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요. 월요일에 수익을 못 드렸고 더미동, 아미노로직스, ADM 코리아, 이노시뮬레이션, 메가터치까지 이렇게 5개 종목 이번 주에 수익을 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뭐 한다? 100% 무료로 매수 매도 사인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뭐 해달라? 영상 하단에 링크를 누르면 된다. 이 링크를 누르시면 얼마든지 100% 무료로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